그래. 간 것까지는 라이브 카페 간 것까지는 갔어. 1차에서 이제 1차에서 고기를 먹고 2차에 가서는 또 상대적으로 젊다는 뜻이죠. 한 40대 정도의 사람들이 노는 그런 30, 40대 노는 그런 데 카페. 그 다음에 3차는 한 5, 60대들이 가는 그런 카페인 것 같아. 넌 라이브 카페. 그래서 놀았죠. 그래, 그런 이제 술을 마실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시간이 번개처럼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시는 것은 마셨지만 잠을 자고 그때 돌아볼 때 마실 때도 놀 때도 나를 돌아봄하는 힘이 1시간 3시간 6시에 나가서 12시쯤에 끝내고 돌아왔으니 아주 긴 시간 6시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자책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술을 마셨느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등등 하지만 내가 나를 벌 주는 짓을 이제 그만두자. 심판하는 짓을 그만두자. 벌 주고 때리고 나를 짓밟는 일을 그만두자.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고 머무르고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아 주게 되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고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낭독으로 하고 어저께 그 강의 생태계 세균 장내 생태에 대해서 들은 강의를 듣고 앞으로 삶의 방식을 단순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콩을 섞은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오래 먹는 것 하나, 물은 오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 하나, 세 번째는 봄나라 책을 하루 2시간 이상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 하나, 이 세 가지로 심신의 건강을 모두 지키면서 산다라는 거죠. 오늘은 봄나라 사람의 완성 댓글을 다는 콩덕 봄25 댓글 얘기가 나왔네. 인터넷 문화는 댓글의 문화다. 댓글이 있어 그나마 소통이 가능하다. 댓글이 달림으로써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봄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글들이 올라온다. 가입인사글, 범님들의 글, 체험기 등 많이 있다. 읽고 나서 자기에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댓글을 달지 않는다. 이해한다.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공부인이다. 우리들은 공부인이다. 공부인이다.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공감의 깊이를 나눔에 위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거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면 모든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한다. 옵션을 걸면 모든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볼 수밖에 없다. 처음 댓글을 달겠다고 앉으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자리가 나타나면 귀한 전모신 가운데 일심의 정성을 다하다가 보면 낚시에 고기가 물려오듯이 글이 잡혀 나오게 된다. 글 안 쓰던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쓰고 10번 이렇게 쓰고 100번 이렇게 쓰다 보면 댓글의 명수가 되어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봄나라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댓글이 안 달린 것과 한두 개 달린 것과 10개 달린 것과 20개 달린 것이 다르다. 그러니 댓글 달기 캠페인을 벌입시다. 본모 13 편안하고 싶은 욕심마저 놓아야 편안해진다. 욕심의 뿌리는 편안하고 싶은 욕심이고 욕심의 바탕은 불만에 있고 불만은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평상심을 상실함에 있다. 분열은 전체성에서 떨어져 나와 갈리고 분열되어 부족하여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일어나기 전 평상심의 상태에서는 전체성인지라 알맞고 살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평상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만이 야기되고 욕심을 부린다. 평상심이 본연의 자기인 줄 모르는 분상에서는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아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므로 삶에 있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불편함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하여 수용하지 못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도사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하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 대뜸 무심이 되고 평상심을 회복한다. 편안함을 취하고 불편함을 버리려는 뿌리 깊은 간택심만 깨달아 와해시키면 즉각 합일이 되고 무심으로 돌아간다. 도를 닦으려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함인데 편안해지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도가 이루어지는 소식이다. 본모 14 망념을 다스리는 법. 강하고 큰 거친 망념을 다스리려면 큰 파도는 열기이므로 어둡고 차가운 냉철한 기운을 내었어야 하고 약하고 작은 미세망념을 다스리려면 작은 파도는 냉기이므로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을 내었어야 음과 양이 제로가 되어 무심으로 평상심으로 돌아간다. 본연의 자기 정신의 구조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어둡고 차가운 음기운과 밝고 따뜻한 양기운으로 어우러져 있으므로 음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양기운을 내어쓰고 양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음기운을 부려써서 텅 빈 무한의 공간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수행의 과정상 일심을 양성하는 과정상 냉철하고 칼날 같은 기운과 소통이 미리 이루어져 거친 망념을 다스린 다음 더욱더 무르익은 다음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과 소통되어 미세망념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하자면 온냉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심의 힘이 길러져야 하고 온에 대해서 냉을 내고 냉에 대해서 온을 내는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한다. 봄 55 미세망념의 타파 거친 망념은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 불안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화기가 일어남이므로 화기가 수기를 압도하여 수기와 화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화기와 수기 사이의 상생관계가 상극의 관계로 됩니다. 그리하여 본심의 원만 구조감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무한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어 대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 공과 대도를 이탈하게 이러한 생각의 분열 현상을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 가상의 공간은 무한의 진공으로 복원된다. 이 공간을 어둡고 냉한 기운으로 채워 화기와 수기가 대등한 태극의 상태로 만들면 거친 망념이 타파된다. 미세망념이란 거친 망념은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뻣뻣하고 시리고 우울하여 바이러스가 먹어 잘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와 같다. 이러한 상태 역시 본성의 화기와 수기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수기와 화기를 압도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미세망념을 타파하려면 본성의 캄캄한 하늘을 열어 광명이 충만하도록 일심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기운을 물리쳐 수기와 화기가 하나로 통일된 조화와 균형이 잡히어 원만 구조간 본성을 회복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각이 생각을 이겨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냉철한 이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따뜻한 감성으로 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열기가 더해진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이성의 힘을 작동시키고 냉기가 열기를 이기고 있는 미세망념이 일어나면 감성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 봄 56 세 번째 하늘 일심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연 하늘이 첫 번째 하늘로서 텅 빈 진공의 하늘이다. 두 번째로 텅 빈 진공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어둡고 차가운 암흑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세 번째 하늘로 빛과 에너지와 열기로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이다. 진공, 암흑과 냉기, 광명과 온기가 있어 열고 닫음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생기고 돌아간다. 이러한 근본 이치를 깨달아 텅 비운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절도에 맞게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세 개의 하늘을 난다. 이성과 감성의 바탕과 근본자리 두뇌의 구조와 작용은 하늘 영성의 구조와 작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두뇌의 구조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 두뇌의 작용은 좌뇌의 이성, 생각과 우뇌의 감성, 감각이다. 두뇌가 텅 비면 진공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차가운 이성은 암흑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따뜻한 감성은 광명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다. 하늘이 텅 비어 있으므로 암흑과 광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에 두 개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명암 쌍쌍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한다. 열기가 돌출하여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냉기를 들이대어 수습하고 냉기가 장악하여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열기를 들이대어 수습하는 것이 명암 쌍쌍이다. 범호 18. 사람의 완성.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전해 본 위의 사람과 운해 본 위의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 이것은 차가운 수기와 뜨거운 화기가 서로 다투어 나타난 상극의 결과이다. 마음이 텅 빈 진공에서는 수기와 화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에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다. 무극이 태극인 모습이다. 수기와 화기가 상생하여 마치 수기도 화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하게 존재한다. 이를 일러 진공묘유라고 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다. 본성은 완전 무결하여 화기와 수기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화기가 수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수기를 보충하고 수기가 화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화기를 보충하여 수기와 화기가 균형있고 조화롭도록 다스려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유지한다. 본내망상이 생기는 것은 수화의 기운이 상극하는 결과이고 수화의 기운이 등등한 음양 쌍쌍이 태극을 이루어야 음양이 상생하여 대도를 운행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수화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여 주체성 일심을 상실하여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병고에 시달리다가 본성을 깨달아 수화의 기운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된다.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범호 19.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잡아 쓰는 법. 천지만물은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신에는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현상적으로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억누르고 이기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차가워져 몸이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때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환한 하늘을 선택하여 일심으로 환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 몸병 마음병이 순식간에 낫는다. 이와 반대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파도가 몰아치는 경우에는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압도하는 순간이므로 캄캄한 하늘을 열어 일심으로 캄캄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번뇌망상이 치유된다.
정신의 하늘을 깨닫고 보니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본래적으로 갖추어 있음을 알아 때에 따라 캄캄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 하늘로 돌아갔다가 환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의 하늘로 돌아가는 일을 통하여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자유자재로 잡아 써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병이 없을 때는 진공의 하늘에 머물러 천당 극락을 수용한다. 법육시 본성자리 확인하기. 우주정신이 본성이다. 우주정신의 바탕은 텅 빈 진공의 하늘이므로 지금 여기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 무심의 텅 빈 허공성을 확인한다. 이 텅 비고 고요한 허공성에 뚜렷한 감각이라고 하는 일심의 지도리가 서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하여 어두움과 밝음, 음양의 기운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평과 온유함의 관계, 순하고 어진 관계, 태극의 형상이 실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성 자리를 찾아 본성이 발현된다. 이것이 견성이다. 이것이 전체성이다. 이것이 완전 무결성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존재하고 일심 가운데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전 무결성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원리로서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는 바탕이요 근본이다. 수리적으로 말하면 텅 빈 허공성이 제로이고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와 무량무수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찾은 본성 자리를 열범으로 확인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음양상극으로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몸과 마음을 음양상생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지덕체가 겸전한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누린다. 내가 읽기에 급급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읽는 책 읽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듣고 있느냐? 듣겠다. 옵션을 걸고 책을 읽어라. 법 61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병이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처방이 가능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 병이란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병리적인 현상이 오면 즉시적으로 그 현상의 원인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태로 복원할 수 있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본성은 음양이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알마다 본래 병이 없다. 병이 생기면 음과 양이 서로 싸워 혹은 양이 이기고 혹은 음이 이긴 상태가 철회됩니다. 이것을 보고 알아차림이 진단이다. 진단의 능력을 구사하려면 밖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비추면 물질의 차원에서 바깥만 아니고 안도 보고 비출 수 있는 영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 영의 구조와 속성을 깨달아 음기가 이기면 양기를 보충하여 양기가 이기면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고 양기가 이기면 음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만들미 처방의 치유다. 그러므로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법 62 기분 나쁨에 놀아나지 말고 기분 좋음을 이끌어내어야. 기분이란 현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멍랑하고 유쾌하여 모든 것이 이뻐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넉넉해진다.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하여 모든 것이 미워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하며 소홀하거나 옹색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절없이 기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간다. 기분이 좋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때이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서로 다투어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이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하여 자기의 본성, 본심, 법나가 본래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도 어두움을 감지하는 일심이 서면 음양이 공존하는 상생의 관계로서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법나를 깨달은 사람은 기분에 놀아나지 않고 기분에 나빠지면 정확한 법의 진단에 의하여 음양을 조절하여 기분을 좋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즉시 기운을 돌려 기분이 좋게 운전할 수 있다. 내면에 깃든 음양의 기운이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아 증득하여 거친 번뇌의 파도가 일어나면 음기를 붙들어 주어 바로잡고 미세 망념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양기로서 데워주어 바로잡아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이것은 일심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법 63 일심의 음양의 기운을 부려 쓰는 일심법. 법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냉철한 음기운을 부려 쓴다. 음기운이란 어두움이고 차가움이고 얼음이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워서 오그라들고 얼어붙어 한 점으로 모아지는 힘이다. 이때에는 인당 한 점으로 모아들이는 기운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들으면서 뜨거운 양기운의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기를 비축하여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질문을 들으면서 본연의 자기 완전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즉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위축되고 냉각되어 바이러스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뜻한 양기운을 끊임없이 비축한다. 양기운이란 화남이고 따뜻함이고 퍼져나감이다. 두두물물 형형색색을 비추어 밝히고 다가가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과 감동으로 하나 되는 기운이다. 이때에는 인당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기운이다. 본래 완전 무결한 본연의 자기가 시간 공간에 한정된 몸이나 마음이 현상적으로 밸런스가 깨어지는 순간 완전 무결성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음양의 기운을 부려 쓴다.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심법이 음양을 부리고 쓰는 일심법과 다르지 않다. 일심이 위로는 무심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음양의 기운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텅 비어진 무심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심의 힘이고 음양을 부리고 쓰는 것 역시 일심의 힘이다. 그러므로 무심을 유지하는 일심의 힘으로 음양의 상극을 다스려 음양상생으로 텅 비움으로 복원시킨다. 무심자리를 대오 철저하면 음양의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사이가 없다. 음양을 다스려도 다스린 바가 없어 흔적 자취가 없다. 그리하여 진리의 표준인 무심이 항상 보존되고 유지된다.
봄 65. 텅 빈 늘봄만 존속한다.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생기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남에 즈음하여 보자마자 조금 전에 일어났던 형상은 간 곳 없고 텅 비어진 상태만 존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된 사람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다. 물질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 보이는 것은 봄이 보는 자, 에고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될 때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워져 음양상생이 음양상극이 될 때 나타나는 가상의 현상으로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빚어지는 변내망상이나 희노애락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가 나타날 때마다 바라보면 즉시 신기루가 사라지면서 텅 빈 늘봄이 나타난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상태로서 완전 무결하여 안심인명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봄 66.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존재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이다. 지금 여기이다. 항상 존재함이다. 진리이다. 생명의 실상이다. 우주의 바탕이다. 텅 비움은 물질 마음이 없습니다. 텅 비움이 무심이다. 무심이 영이다. 텅 비운 영만이 존재하고 텅 비움은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다. 텅 비움은 원만 구적이요 완전 무결성이다. 텅 비움이 대하다. 텅 비움이 본연의 자기이다. 텅 비움이 우주의 주인이다. 텅 비움은 음양을 내포함이다. 텅 비움은 몸과 마음 음양이 없는 듯이 존재한다. 텅 비움은 음양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제로이다. 텅 비움이 존재한다. 텅 비움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깨어지는 아픔의 현상이 생긴다. 텅 비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텅 비움이 천국이다. 텅 비움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텅 비움이 자유평화 행복이다. 텅 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텅 비움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텅 비움이 보물 중에 보물임을 알아야 보물을 찾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한다. 악몽에서 깨어나 살자.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텅 비고 환한 본연의 하늘을 열면 된다. 그 하늘에 살고 있으면 그 진실의 공간은 빛으로 충만하여 암흑 가운데 가상적으로 생겨나는 환영, 환상, 악몽이 공존하지 못한다. 마음을 텅 비우고 삶이 악몽에서 깨어나 삶이고 악몽이 생기려다가도 깨닫는 즉시 마음이 텅 비어져 악몽에서 깨어난다. 마음을 텅 비운 순간이 악몽에서 깨어난 순간이다. 항상 텅 비움이 지속되면 악몽이 없는 삶 깨어 삶이다. 텅 비움 가운데는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진공하늘만 영구히 존재한다. 텅 비움은 봄 68. 텅 빔에 점을 찍자. 텅 빔은 텅 비움이 아니다. 텅 빔은 존재하고 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에게나 텅 빔이 존재하고 있건만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안을 바라보지 않아 간과하고 지내다가 텅 빔과 이따금 마주치는 순간 에고는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관심의 초점을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 텅 빔을 외면하고 텅 빔에서
텅 빔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원천 동세당한다. 그러므로 심심함이 찾아오는 순간, 고독감에 밀려오는 순간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대신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아차리는데 일심감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허무감에 빠지거나 고독감에 빠지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서 텅 빔 자체와 조우하여 끝장을 보게 된다. 존재 본연의 자기 본성 정신 생명의 실상 진화를 대뜸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선택하는 것이 텅 빔의 점을 찍는 것이다. 텅 빔을 선택한다는 것은 텅 빔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 항상 텅 빔을 늘범함으로써 텅 빔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이다. 텅 빔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가 존재하고 음량이 균형과 조화가 있어 몸과 마음이 병고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하고 안락한 삶이 영위된다. 텅 빔이 존재할 때가 정신이 들었다고 한다. 반대로 정신이 들고 보면 텅 빔이다. 지금 당장 마음을 줄기차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없는 텅 빔이 된다. 텅 빔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된다기보다 항상 존재하는 무심을 발견하게 된다. 무심은 완전 무결하다. 이 무심에 점을 찍어야 한다. 자기가 찍고 자기가 선택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이다. 형통한다. 법 69 소리에도 음량이 있다. 자기의 내면에서 텅 빔을 발견하고 선택한 사람은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내공을 완성한 사람이다. 내공의 완성이란 자기 인생, 자기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다. 하늘을 열고 보니 음량이 없는 듯이 있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음량의 균형과 조화로움 때문이다. 하늘 안에서 완전한 것과 같이 땅유 밖에서도 완전함을 이루려는 것이 외공이다. 내공을 완성하면 처음으로 표출되는 것이 소리와 표정이다. 내면이 음량의 조화로 완전 무결하면 소리나 표정 역시 완전 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간 에고가 알게 모르게 선택하고 길들여온 소리인지라 음량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소리이므로 음량이 조화롭고 균형을 바로잡아 나오는 소리로 바뀌어야 한다. 소리가 음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치우쳐 뚜렷하고 강하고 높은 소리를 교류하므로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 지루하고 권태로움을 유발한다. 소리가 양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뚜렷하기는 하나 강하고 높은 소리로 치우쳐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교류하므로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시끄러움을 주어 듣기 싫은 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소리, 고조 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 음량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어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게 만든다. 보통 자기의 소리가 음량의 조화를 벗어나 치우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리에 애착하여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음량이 조화로워 완벽한 텅빔에 점을 찍은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의 소리를 바로잡아 맑고 밝은 소리로 바꾸는 것이 자기 발전을 염원하는 인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사항이다. 음중음, 양중양은 치우침이고 음중양, 양중음이 조화와 균형이다. 법 70 평상심이 텅빔이다. 평상심이란
평상심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들의 정신이요 마음자리다. 평상심은 기분이 좋을 때도 존재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존재한다.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 물결이 일어나도 물이요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도 물이다. 물결은 천변만화에도 그 모든 것이 물이다.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되어 일정한 모습이 없으나 물이라는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물은 일정한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모습이 없는 모습 텅빔이고 텅 비어 있으므로 무량무수한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다. 물결은 찰나찰나 생멸하는 현상이지만 물 자체는 생멸이 없는 본질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물이지 물결이 아니다. 물결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찰나적인 현상인데 반하여 물은 전체적이고 영구적인 본질이다. 그러므로 항시 텅 비어 존재하는 물이 평상심이다. 물이 있어 물결이 일어나므로 물이 본심이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보면 된다. 일고 사라지는 물결 가운데 용속하는 물을 보아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물결이 아니고 물이다. 물은 지금 여기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물결이 치든 물결이 치는 물이든 잔잔한 물이든 보이는 것은 물이다. 물이 본심이고 평상심이다. 물은 모양 없는 모양인 텅빔이다. 잔잔할 때도 물이고 출렁일 때도 물이다. 텅 빈 평상심은 항상 존재하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텅 빔을 보고 확인하고 텅 빔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물결을 보지 말고 물만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물결이 몰아쳐도 텅 빈만이 여여부동하여 물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의 끄트머리에 노래가지 않고 보고 깨닫는 존재의 진실이다. 봄 70일 텅빔에 대한 견처. 유정열.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텅빈 무심자리는 여여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노력함이 없이 찾지 않고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유유법의 극치에 이르러 무유법의 개합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거나 잡으면 그대로가 무심입니다. 무심자리에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김수님, 내 선생님,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눈물이 흐릅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유종열,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나무꽃을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앉고 선 그 자리 평상심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상심은 보통 명사로서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를 대십시오. 본장소. 지금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평상심이나 지금 여기로는 원풍님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풍님의 견처가 드러난 표현이 아쉽습니다. 나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유종렬. 봄나는 원풍님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은 원풍님만의 언어입니다. 하늘에 나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하고 환한 텅 빈 침묵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은 깜깜하지도 밝지도 않습니다. 텅 비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마저 없어야 진정한 하늘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텅 빈 것은 텅 빈 것을 알지 못합니다. 텅 비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없고 없는 무심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그렇게나 많이 붙었어요, 선생님? 나의 모습 돌아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먹통 같은 미련함이 이마에서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이렇게 밀밀하고 인내하여 주심에 한 걸음씩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또 돌아갑니다.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딱 떨어진 답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을 보았습니까? 김수님 없고 없는 그 자리 진공묘유의 그 자리임을 알겠습니다. 없고 없으면 없고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단박 점 찍어 맞추시기 바랍니다. 대원경에 점을 찍었습니다. 대원경 좋습니다. 그런데 대원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을 보았습니까? 그 본 것을 일러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제의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딱 떨어진 말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진실을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유종렬 이렇게 되면 존재의 진실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는 곳이라는 말에 대한 즉각적인 감흥이 오지 않아 한 생각이 발동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딱 떨어진 대답은 감각적인 언어로 끝나야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라는 원풍립의 대답으로 돌아가 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텅 빈 무심에서 보았습니다. 텅 비었다는 생각을 못 놓으시는구요. 그리고 텅빔도 텅빔이고 무심도 텅빔이니 표현이 이중적입니다. 장소를 물었으니 명사 하나로 충분합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말 역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심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이 듭니다. 무심은 장소에 대한 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올 말은 다 나왔습니다. 장소를 표현하는 말로 어느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성리적으로 보나 감각적으로 보나 딱 들어맞는 말이 무엇일까요? 에서 보았습니다. 텅빔은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이다. 텅빔은 진공이다. 텅빔은 하늘이다. 텅빔에는 물질이 전무하다. 텅빔에는 텅 비었다는 생각조차 없다. 텅빔은 한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이다. 그래서 텅빔을 침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온바보라고 한다. 텅빔은 텅빔을 모른다.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텅빔이다. 이 자리를 확실히 알고 정확히 점을 찍고 선택하여야 올바른 견처이다. 그래야 무심을 깨달았다고 인가한다. 텅빔에 점을 찍은 법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었는지 확실하게 말로도 표현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자네의 사고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운의 그 감각적인 언어구사 능력을 통하여 간단 명료한 직관적인 문답으로 진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봄 72 지수연과 견처에 대한 문답. 유종렬. 봄나는 진공이고 텅빔이고 침묵이고 그러나 말로서는 부족하니 직접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지수연 내 선생님. 봄나는 진공은 텅비움은 침묵은 깨달아봄입니다. 유종렬. 깨달아봄 진언입니다. 깨달아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는 원초적 상태입니다. 지수연. 내 깨달아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아 한 생각이나 느낌이 오고 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직문에 대한 직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빔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빔을 발견하고 텅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지수연과의 대화 봄 74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를 홈페이지에 적은 후 지수연과 나는 채팅 기록. 유종렬 색을 올렸습니다. 네, 댓글 올렸습니다. 유종 볼게요. 주석이 멋지네. 어제 집에 가서 보았어요. 이 사실을 보았어요. 아, 이렇게 되어야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야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자기 삶을 창조하게 되지요. 하늘의 주인이지요. 자기 삶의 주인, 우주의 주인입니다. 직문직답 공부시키려다가 하늘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다 보니 하늘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새로운 선원이 되었어요. 마음을 나로 하는 귀신성, 몸을 나로 하는 동물성에서 벗어난 하늘사람이네요. 벗어났지. 하늘을 벗었어요. 황골탈퇴. 용의 등천. 이무기가 용이 되었어요. 맞아요. 이무기가 전설을 들을 때 왠지 모르는 감흥이 일어나곤 했는데 내가 이무기 상태에서 그런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감. 그간의 노력이 꽉 차져서 때가 되었을 때 승천할 수 있지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야 봄나라가 추수의 계절을 맞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늘사람이 되어요. 깨달아봄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의 점을 찍음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을 발견하고 하늘을 선택하여야 하늘에 오릅니다. 하늘에 올랐으면 하늘 사람다운 말이 나와야 해요. 황골탈퇴한 소식이 나와야죠. 하늘을 본 소식이요. 바로 그 소식을 들으려고 직문직답 공부시키는 중. 직문직답 공부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죠. 아직 안 나와요. 설명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내 텅빔이 말을 못해요. 아직 텅빔이 말을 하는 때도 있나요? 말을 하도록 시키다가 보면 말이 나올 때가 오겠지요. 하늘을 보는 자가 있네요. 하늘을 봄이 되어야 봄이 말을 하는데 그렇지요. 아직 둘이지요. 네, 문답법을 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그때의 심정, 보는 자의 심정. 어느새 어떻게 보는 자가 봄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뛰어넘어 버렸네요. 날이 새는 것과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봄
봄 75 이동현과의 대화.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에 올린 이동현의 댓글을 보는 나는 채팅기로 이동현 보름달이 차오르면서 봄나라도 추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렬 그렇구나. 이동현 네 원지수님 하늘로 올라가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렬 자네도 하늘사람이구나. 글과 말이 자석입니다. 쭉 당깁니다. 어제 오늘지간에 하늘 열었습니다. 하늘도 안 보입니다라는 말 하늘소리다. 하늘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사람이면 하늘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일득하면 영득이라고 했지. 내 이미 하늘사람에게는 득도 실도 없이 그대로 영원합니다. 사람의 완성이지. 네, 하늘사람이 드디어 사람의 완성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귀가 딱지가 않게 1권에서 6권을 지나 7권 말미에 오니 드디어 추수하게 생겼어. 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봄님이 된 거지. 봄님이라는 단어도 하늘이라는 단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이지. 단어로 형상으로 어떤 상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름이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지. 네, 이제 자유롭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자유평화 행복 자체야. 네, 이제 점을 찍었구나. 축하한다.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봄나라 건설하러 온 일꾼 맞다. 하늘사람 있어 하늘사람이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76 정정원과 견처에 대한 문답. 정정원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텅 빈 자리, 대무심 자리, 허공이다. 이 허공에 점을 찍습니다. 텅 빈 자리, 무국 자리, 태초이며 창세기, 창조의 자리, 이 자리에서 천지가 창조되어 꽃피고 새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원천님 텅 빈 자리에 점을 찍었다니 축하합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이 이전 자리에 대하여 유해글을 참조하여 텅 빈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텅 빈 허공에서 질문도 대답도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는 침묵이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근본 바탕 자리인지라 침묵에서 갖가지 소리가 다 나오는 자리입니다. 대상과 내용에 대하여 임기응변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지요. 물음에 응하여 대돌 맞듯 맷돌 맞듯 정확한 대꾸가 나와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만 하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식이 부르면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전 자리를 서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전 자리를 자기의 경지로, 자기의 말로 직관적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봅시다.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하늘은 무심이고 텅 비움이고 진공이고 태초이고 천지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태극이고 무국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하늘 사람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하늘자리를 아래의 문제를 통해 드러내는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각과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여기에 구사된 말을 갖고 이전 자리, 하늘자리를 드러내는 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우주도 생기기 이전 자리, 태초 자리, 하늘 자리,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아직 소리에 점을 찍는 자가 있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 소리를 냅니다. 생각과 감각이 이전짜리, 몸과 마음도 생기기 이전짜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짜리. 이 말은 설명하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하늘이 하는 말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옆에서 하는 소리와 자체가 되어 나온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에 대해 묻지 않았건만 뚱딴지같이 맛 타령입니까? 물음에 즉해서 대답해보세요. 물음이란 생각과 감각의 이전짜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짜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짜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거기에 앉아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자리, 무국자리, 태초의 자리, 하늘자리, 그 자리에 앉으니 모두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이 홀로 존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당에는 가 있었는데 귀머거리 봉사이니 아직 하늘사람 아니구나. 옷 달라고 해도 한 삭고 신발만 주는구나.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네.